자, 어서 들어오세요. 나 요즘 엄마 오늘 19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16분 들어오셨네. 2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녹화본이 제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하이업에서 그 뭐지? 장희지 대표님 계속 자, 10시 30분이 됐습니다. 강의 시작할까요? 화면 잘 보이세요? 자, 오늘은 그 고용지원금 특강을 할 건데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내고 질문과 답변을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끝날 때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도 이게 보통 한 4시간 정도 강의하는 분량이거든요. 4시간 정도 분량을 1시간에 담은 거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요점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강의는 아마 그 나중에 강의 안 받으시겠지만 질문을 좀 필기해 놓으셨다가 살짝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강의는 전통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단 진도부터 나갈게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아래 상황별 고용지원금을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근로자를 새로, 지금 있는 직원들 외에 추가로 새로 고용할 생각이 있다. 요렇게 해당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연장 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요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이다. 해외에서 생산을 하다가 다시 유턴해서 국내에서 들어온 기업이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그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네. 요렇게 됐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네, 요렇게 됐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죠. 그다음에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이제 그 청년을 새로 뽑았을 때 그 청년이 오래 근무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그런 회사에다가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거예요. 고용 위기 지역이 광양, 그다음에 목포, 군산 요런 데인데요. 조선소가 많은 곳. 여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네, 요런 기업 대상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되게 많죠. 아래 상황별 고용지원금을 구분하고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있는 직원 외에 추가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였고, 지금 근로 중인, 지금 재직 중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할 때 사업주들이 베풀어 주는 혜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알아볼 거예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기간 단축을 부여했다. 그래서 임신한 산모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90일을 줬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전 산후 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예,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있죠. 수습 직원이었다가. 네, 그런 경우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그래서 주 40시간인데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데 그거를 뭐 36시간이나 32시간으로 줄이려고 한다. 이런 근로자가 있으면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무자가 있다. 그래서 원래 아침 9시 출근인데 일주일에 2, 3일을 11시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한 7시쯤 출근하거나 이렇게 해서 출근 유연 근무제를 탄력 근무제를 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취업 규칙에 회사의 정년을 정해놨어요. 이제 55세 아니면 60세로. 그런데 60세가 넘은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을 고용했어요, 계속. 그럴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규에는 그리고 취업 규칙에는 분명히 60세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1세, 62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나오는 그런 지원금 알아볼게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추가 고용이었고 두 번에는 고용 유지였죠. 세 번째는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 감원하지 않고 휴업과 휴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 이런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휴업, 휴직 수당을 못 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네, 이렇게 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 그래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돼. 특히 이런 거죠.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인건비 이런 걸 주세요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손잡이라든지 경사로, 계단 대신에 경사로 이런 거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과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요즘에 이거 많죠. 코로나라. 그래서 비대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 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투자가 좀 필요해요. 라고 할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알아볼 지원금을 장장 3페이지에서 걸쳐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60분 뒤에 여러분들 걸 보면 고용지원금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게 돼요. 추가 고용인지 고용 안정인지 고용 유지 지원금인지 이런 종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혜택을 알아서 챙길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승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양식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 있죠. 요건. 어떻게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지 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지원금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지원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다음에 직원을 고용하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빰빠라밤 이벤트. 네,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죠. 여기에 지금 16분이 19분이 20분이네요. 20분이 들어와 있는데 저랑 1대1 코칭을 받으실 한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무료 코칭. 네, 추첨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김영주 대표님. 네, 김영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들 채팅창에 박수 좀 쳐주세요. 짝짝짝. 이따가 한 번 더 있어요. 강의 끝에. 축하드립니다. 김영주 대표님 좋으시겠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일단 대상을 알아볼게요. 모든 기업에다가 주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 중에 요건을 만족한 기업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대의예요. 가장 큰 명제.
그래서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 아니면 못 받느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5인 미만. 그래서 1에서 4명, 1명에서 4명 직원을 가지고 계셔도 무슨 방법을 취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 앞선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업종 코드. 네. 업종 코드를 변경하시면 성장 유망 업종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하시면 1에서 4인도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원금 성장 유망 업종 코드 드릴 거고요. 그 코드표를 보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코드로 변경하세요. 네. 성장 유망 업종 분류표는 제가 이따가 파일로 드릴 건데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 범위. 그래서 여기 업종 코드가 있죠. 업종 코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당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5200, 5100, 5100으로 시작하고 뒤에 1, 2, 3, 4, 5, 6, 7, 8, 9 아무거나 다 와도 석탄 광업인데 이거는 성장 유망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인삼식품 제조업이다. 그러면 10795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중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으로 가면 한 3번. 여기 제조업이죠. 이쪽은 설치용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그래서 둘둘둘둘둘. 근데 우리 회사는 둘둘둘둘 3인데 어떻게 해요? 네. 큰 무리가 없으면 끝에 자리 한 자리 바꾸는 거는 실수 안 나오고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둘둘둘둘 3으로 바꾸셔도 될 거예요. 뭐 둘둘둘둘 3이 뭔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47번 코드는 어디 갔나? 네, 여기 있죠. 소매업이 47번이거든요. 그래서 소매업은 딱 두 개만 됩니다.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아니면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하든 아니면 구멍가게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뭐 판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그리고 코드 변경을 요청하십니다. 네, 코드 변경 요청을 하시고 47912로 바꿔서 고용지원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5인 미만 업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유념 있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코드가 이제 지식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이쪽도 많으시죠? 저희 방에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쪽 업종도 코드를 맞춰서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변경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데 코드 변경하는 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변경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용지원금의 분류를 일단 대분류부터 볼게요. 대분류를 보고 중분류를 보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네. 대분류를 보고 중분류를 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금은 지원금 이름이 어떤 사람이 지원받는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분류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고용창출장려금. 네.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건 고용을 창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2명인데 1명이 더 들어와서 총 직원이 3명이 됐다. 네, 이런 경우에 나오는 장려금. 그 다음에 고용안정장려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만족하면서 흔들림 없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는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직원 안 자르고 직원들 고용을 유지했다.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기특하다고 주는 장려금, 지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고용장려금.
예, 그래서 청년을 고용해서 그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고용하면 장려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고용보험은 34세예요. 그리고 창업자금, 정책자금을 할 때 청년은 39세. 네. 고용보험은 34세. 그 다음에 청년은, 아니, 그 정책자금은 39세.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예,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나오는 장려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을 촉진하는 장려금이 있어요. 고용 촉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잘 안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나오는 장려금.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환경 개선 장려금.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때 나오는 장려금. 뭐 장애인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그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해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에 나오는 장려금. 그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그래서 그 고용이 죽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조선업이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나 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는 조선업종은 정말 타격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망한 회사도 많고 인수합병도 많았는데 그쪽에 지원이 됐을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분류를 보고 맞춤형 지원금을 찾아라. 네, 이게 목적이. 이 대분류를 아셔야 돼요. 대분류를 알아야 이제 중분류에 들어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분류 가보실게요. 자, 중분류는 여러 페이지인데 고용 창출 장려금부터 볼게요. 고용 창출 장려금 앞 페이지 생각나시죠? 여기 맨 위에 고용 창출 장려금 요거부터 볼게요. 고용 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기존에 일하던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일자리를 함께 한다고 해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그 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그 동남아나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공장을 열거나 생산을 하려는 업종들, 공장들, 네, 그런 곳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세 이상, 50세 이상의 직원, 50세 이상의 직원을 뽑으면 50세 이상은 사실 그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이 50세 이상의 직원을 뽑으면 그분들이 특정한 근무, 특정한 직무, 그러니까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표에 정해져 있는데 이 직무에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게요 라고 하는 지원금입니다. 자, 고용 창출 장려금 받고 이제 고용 안정 장려금 볼게요. 정규직 전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그 지원금이 고용 창출 지원금이 있고 고용 안정 지원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들어왔는데 34세 이하예요.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용 창출 장려금일까요? 고용 안정 장려금일까요?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용 안정 장려금.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고용노동부 가서 맨날 거기 창고에서 싸우시는 사람들 보면 "아니 우리 새로 직원 들어왔는데 왜 이 지원금을 안 주냐." 막 그러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닙니다. 예. 고용 창출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4 명의 직원은 그대로 있고 하나가 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 그 5 번째로 들어온 직원이 고용 지원금을 받다가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5 명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퇴사한 직원을 위해서 회사에 주던 지원금은 더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온다 안 나온다가 인제 갈리죠, 찬반이. 아, 다 안 나온다가 대세네요. 예. 그 제 유도신문에 말리신 거예요. 나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이 원래 받던 사람이 나가서 못 받게 되면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면 나와요. 예. 그런데 고용 안정 장려금은 제가 지금 고용 창출 장려금 얘기했잖아요. 고용 안정 장려금은 고 해당하는 직원이 나가면 그 직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예. 고용 창출 장려금과 고용 안정 장려금은 달라요. 새 직원이 들어와도 고용 안정 장려금은 그 받던 직원이 나가면 안 나와요. 그게 고용 안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용 안정 장려금 그래서 정규직 전환 지원이 있고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뭐냐면 기존의 업무 시간을 줄여요. 주 40 시간인데 주 35 시간을 줄이고 나는 그 시간에 내 자기 계발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또 수정해요. 그리고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요. 네. 이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에요. 워라밸 아시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그다음에 삶의 균형을 잡자. 그래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요런 장려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 이것이 좀만 서류 준비하면 못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한 명이라도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그래서 이거는 워라밸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일가정 양립은 근무 시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탄력 근로제. 그 하루에 8 시간은 일하는데 원래 9시 출근이었잖아요. 근데 10시 출근이거나 8시 출근.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을 A조, B조 그래서 2 시간씩 차이 나게 출퇴근을 시켜도 되고 개별로 각각 선택하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나오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이런 사람들은 아침 7 시에 출근해서 4 시에 퇴근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인제 지문 체크기가 있어요. 지문 체크기를 통해서 그 증빙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 웃긴 게 그 지문 체크기 있잖아요. 그게 지문을 딱 찍으면은 그 PC에 탁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장려금 중에 네 번째 출산휴가기 고용안정장려금. 그래서 임신 출산휴가나 그 뭐 그런 거 90일짜리 출산휴가 이런 거 그때 나오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류를 보고 맞춤형 지원금을 찾아라. 네.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분류.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고용유지지원금 하고 있죠 지금. 아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다시 나오는 거 처음에. 고용유지지원금 망할 회사인데 직원들 안 자르고 휴업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나옵니다. 그런데 휴업을 했으면 급여를 좀 줄여서 줘야 되거든요. 휴업을 해도 근로법에. 근데 무급 휴업을 한 거예요. 무급 휴업. 그러니까 그냥 휴업하는 경우랑 무급 휴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그때도 고용지원금을 줄게 이거예요. 니네 힘들지? 국가에서 이런 지원금을 줄게. 힘내. 이러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 고용 장려금. 그래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하는 게 취업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년 고용 장려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나 돼요. 첫 번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뭐냐면요. 직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조그만 회사인데 이 들어온 애가 뭐 석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 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나온 친구예요. 얘 좀만 일하다가 금방 좋은 일자리 나오면 뛰쳐나갈 것 같아. 네. 그럴 때 이런 직원들을 붙잡아 두는 장치. 그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예요. 네, 이거는 그 직원이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3년짜리로 예를 들면 직원이 900만 원, 600만 원인가? 매월 월급에서 10몇만 원씩 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600인가 900만 원을 저축하잖아요. 그럼 3년 뒤에 3천만 원 줘요. 네. 이 회사 오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투자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 직원 안 나갑니다. 네. 그거 받으려고 36개월 꼬박 채워요. 네. 그리고 받자마자 나가죠 이제. 그래도 어쨌든 3년은 잡아둘 수 있고 또 알아요. 3년 동안 정이 들어서 안 나갈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추가 고용이 돼야 돼요.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럴 경우에 나오는 장려금인데요. 요거는 한 달에 75만 원씩 지원해 주고 1년에 900만 원 나와요. 3년 동안 나와요. 3년 동안. 그래서 2,700만 원 줍니다. 직원 하나 뽑았는데 국가에서 2,700만 원 줘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재작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연말에 막 예산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와서 거기 추가로 들어온 직원 없냐고 이거 좀 받아가시라고 막 그랬어요. 재작년만 해도. 작년부터는 이제 빡셔졌어요. 경쟁이. 근데 예산은 마쳤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7월인가 8월에 올해 1년 예산을 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면 그냥 바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미리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4세 이하의 직원이 들어와서 6개월 뒤에 신청하면 6개월치 지원금이 팍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450만 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하반기니까 8월부터 들어온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챙겨놓으세요. 챙겨놓어서 1월에 딱 신청하시는 거예요. 6개월 되자마자. 그럼 예산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십니다. 꼭 신청하세요. 그다음에
C가 뭐냐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원래 없던 예산이에요. 원래 없던 예산인데 이게 새로 생겼어요. 뭐 때문에 생겼냐면 한국판 뉴딜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흔히 추경이라고 그러죠. 추경 편성이 되면서 이게 새로 생겼어요. 두 개가. 이건 뭐냐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뭐냐면 어 IT 업종에 근무하려는 청년을 고용하면 한 달에 190만 원을 줘요. 근데 그 친구가 월급이 200은 넘어야 돼요. 월급이 200이 넘는 직원을 뽑으면 국가에서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줘요. 예, 이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먼저 허가제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거셔 가지고 주관기관에서 전화를 거셔 가지고 지금 할당 인원이 남았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남이 희한한 게 강남에 지난주까지 자리가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다시 오더가 다시 그 OT가 아니 뭐라지? TO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거를 허가제라 그랬잖아요. 허가제라 사업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승인을 받은 업체가 직원을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탈락된 거예요. 그런 예산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또 기회예요. 지금 연말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다 예산 다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꼭 연락하셔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강남 같은 경우 일찌감치 마감돼 가지고 송파나 뭐 서초나 아니면 강북에 있는 다른 구에 인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어요, 처음엔. 근데 그것도 인제 너무 끌어다 쓰면 안 되니까 다른 구에서 인제 막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그런 일도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들 올려주시는데 계속 올려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답변해 드릴게요. 생각날 때마다 질문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이거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예,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그다음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거는 뭐냐면 정년퇴직이 지났어요. 예, 정년퇴직이 지났는데 계속 고용하는 거예요. 해고하지 않고 퇴직 안 시키고. 네, 그럴 경우에 나오는 지원금. 그러니까 청년에 4가지가 있고 고령자에 2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청년 디지털은 정규직이고요. 청년 디지털은 3개월 이상의 계약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상관없고요. 청년 디지털은. 청년 일경험은 알바예요, 알바. 예, 주 40시간이 안 되는 알바들. 뽑았을 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지금 볼까요? 공문을 아예? 자, 이거 보도자료 나온 거 이거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7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보도는 7월 30일부터 해주세요라고 이제 엠바고를 걸었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일경험 사업 이 2개가 이제 핵심이에요. 대표님 기사는 안 보여요. 어마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서툴러서. 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줄여서 청년 디지털이라 그래요, 그냥.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네. 그다음에 청년 일경험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이 참여 신청을 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원래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사업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대규모 지원 금액이 크잖아요. 1인당 매월 190만 원씩 6개월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11개 부처가 협업으로 자기네들 예산을 조금씩 각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볼까요? 그 성장 유망 업종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1인에서 4인 기업도 가능한 게 성장 유망 업종, 그다음에 청년이 창업한 기업, 그다음에 벤처 기업. 여기는 1인에서 4인이 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꼭 챙기세요. 네. 여기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주요 목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면 인건비 180만 원과 간접 노무비 10만 원, 그래서 190만 원을 6개월 동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00만 원이 안 되면 얘가 받는 급여의 90%에다가 10만 원을 더 보태서 주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친구들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딱 특정돼 있어요. 정보기술 직무에 특화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정보기술 업무가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콘텐츠 기획형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 회사 블로그나 홈페이지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직원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공을 한 직원들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기록물 정보 활용. 그래서 이거 그 기존에 있는 책이나 문서 자료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드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스캔하는 직원들. 예, 이것도 됩니다. 예. 그래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이렇게 나눠 놨어요. 1유형은 콘텐츠 기획형, 그래서 홈페이지 기획 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를 하는 직원. 뽑으시면 나옵니다. 뽑으시면 줘요. 그다음 2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이 친구들은 앱 개발을 하거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록물 정보화형. 그래서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를 하거나 DB화를 하면 그 직원들한테도 지원금을 주겠다. 그다음에 4유형 기타. 기업별로 특화된 우리 회사는 이런 직원이 꼭 있어야 돼요라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또 줍니다. 기업은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최저임금 당연히 넘어야 되고 4대 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요. 이게 원래 고용보험을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만 했었어요, 원래. 근데 짧게 이직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얼마 이하면 그냥 해주기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채용일 당시에 취업 중이 아니면 돼요. 그냥 실업자면 돼요. 고용보험 등록에서 빠져 있으면. 그리고 당연히 정규직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제가 알바라 그랬죠. 알바들. 여기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근데 30시간에서 40시간 사이 고기를 근무하는 직원들은 88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지원금이. 그다음에 20시간 이상 20에서 30시간 사이면 66만 원 주는 거고 15시간에서 20시간 사이면 44만 원 주는 겁니다.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될까요? 15시간 미만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뭐 여력을 지급하고 뭐 청년들한테는 일 경험 기회로. 그리고 요 알바생들을 구입하려면 구입이 돼. 알바생들을 채용하려면 멘토를 지정해주고 자체 업무 지도랑 업무 교육 등을 실시해 줘야 돼요. 네, 뭐 다 어차피 다 페이퍼워크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최저임금 준수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혹시 조카분들이나 아들들 대학생 있으면 취업시키세요. 우리 회사는 안 돼요. 다른 회사. 그 직계 가족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이게 아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디지털 청년이에요. 그러면 190만 원씩 6개월을 받죠. 6개월 후에 이 친구가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다시 스타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2,7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받는 건데 여기서 디지털 청년 6개월은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190만 원씩 6개월 나오다가 이제 90만 원씩 나머지 36개월 빼기 9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27개월? 네, 27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정규직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있죠. 그래서 그 직원이 똘망똘망해요. 똑똑한 거야. 마음에 들어. 그럼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해주세요. 그래서 쫙 그냥 붙잡아 두시는 거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년형은 1,6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3년형은 3,000만 원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화 분야로 가볼게요. 이 디지털 청년이 일반 분야랑 특화 분야가 있어요. 특화 분야는 고용노동부 예산 말고 기타 부서 예산 있죠. 그 기타 부서 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특화 분야로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고용노동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안전처 11개 부처가 주관하는 그 업종에 취업을 하면 이제 특화 분야에 취업한 걸로 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900명을 할당받았어요. 방송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이건 IT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한류 연계 온라인 경쟁력 강화. 이거는 IT겠네요. 그다음에 환경부 1,000명 할당받았는데 이건 디지털 일자리인데 이건 해수부 수산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200명, 중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 해서 1,000명 할당받았고요. 여기 문체부 또 받았네요. 호텔 실습생 채용 지원 그래서 2,100명. 호텔리어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부 사회적 경제조직 일경험 지원 300명. 네. 환경부 업사이클 기업 청년 인턴 100명. 여가부 여성가족부 여성기업 청년 인턴 지원 그래서 800명.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일경험 300명. 네, 이렇게 특화된 분야가 있고요. 이제 뒤에 첨부 자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각 부서 담당자들 네, 이런데 장난 전화 오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가 나왔죠. 아까 설명드린 거. 네, 그래서 특화 분야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문체부의 뭐 이런 예, 콘텐츠들, 중기부의 이런 콘텐츠들 보면은 꼭 아이키업이 아닌 것도 있어요. 보면 그래도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일경험 지원 사업은 알바라 그랬죠. 알바들은 이렇게 돈을 준다. 그다음에 특화된 분야는 이렇게 있다. 이건 뭡니까? 태권도 청년 일경험도 있네요. 네, 별게 다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운영기관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운영기관에다 알아보는 건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다 처리를 못해서요. 운영기관을 외부로 줬습니다. 외주로. 그래서 이쪽에다 전화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고용센터 강북 쪽은 이쪽에다 거시는 거고 서초동이면 이쪽에다 거시는 거고 강남은 예, 여기다 이렇게 거시는 거고 송파나 뭐 저쪽 강동구나 이쪽은 동부는 이쪽에다 거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관할 지역에다 전화를 거셔서 할당 인원이 남았냐 예, 어떤 인원을 뽑으면 되느냐 물어보시고 그 직원 해당하는 직원을 뽑으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유능한 직원을 회사 부담 최소화시켜서 고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아보시고요. 이게 일반이었죠, 제가. 여기 일반 분야 105개소. 그 다음에 예, 특화 분야는 여기에다가 물어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네, 그죠? 여기 보니까 약간 관공서 느낌이 나는 기관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특화 분야다 보니까 정보와의 유착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일경험도 일반 분야는 125개소가 있고 여기에 전화 거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 일경험의 이제 특화 분야는 네, 여기에 전화 거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겠죠? 네, 끝났습니다. 다시 화면을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청년에 대해서 제가 좀 특별히 알아봤네요. 그죠? 청년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4가지, 고령자에 대해서 2가지가 있다. 그다음 중분류 3 가볼게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아까 얘기했죠. 그 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실직 상태가 오래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요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요건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 회사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50세가 넘지도 않았어요. 그 중간에 있는 연령층 있죠. 35세에서 49세까지 여기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나오는 지원금 없나요? 네, 그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해서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다 거꾸로 맞추셔야 돼요. 거꾸로 맞춰서 너 고용노동부 가서 등록해, 구직 등록해, 우리도 구인 등록할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뽑아야 이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애매한 연령층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여기는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을 융자. 이거 다 지원이잖아요. 보조금.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다 주는 거였는데 여기 정책 자금처럼 융자 해 주는 게 있네요. 네. 이건 목돈이 들어오겠죠. 목돈이 빵 뭐 1억, 2억 이렇게 펑 쏴 주는 거죠. 대신 나중에 갚아야 돼요. 예.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 예, 융자도 있네요. 고용 환경 개선 장려. 여긴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푼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그래서 다 인프라 뭐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그래서 아까 저 취약 고용 취약 지구. 자, 예산 편성 현황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 이 고용 지원금에. 고용 지원금 예산이 2020년에 25조였어요. 근데 내년 예산 발표됐잖아요. 32.5조로 늘었습니다. 네, 7조가 늘었어요. 요게 보통 1년에 1조 늘기도 힘들거든요. 고용은. 근데 단 1년 만에 7조가 늘었어요. 전 예산 이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네. 이게 국회에서 다수당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냥 다 일사천리 통과. 다 통과. 그래서 내년에 받을 게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먼저 챙기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냐 봤더니 그 국민 취업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0만 명을 하기로 했는데 시행을 안 했어요. 이 예산이 딴 데로 갔어요. 코로나 복구 자금 다 쓰였어요. 딴 데로 전용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 40만 명 한답니다. 국민 취업 지원. 그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 망했는데 그 회사에 고용을 유지하면 나오는 지원금 있잖아요. 2020년 예산이 2만 명이었는데 21년 예산이 몇 명인지 보세요. 45만 명. 20배가 늘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 이 공공 일자리 그래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일자리도 95만 개를 늘렸는데 이제 내년에 103만 개를 또 늘린다고 합니다. 나라가 먹여 살리다가 뭐 이런 소리죠. 이제 실업자들을 나라가 먹여 살리겠다. 그 뒤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지원금의 윤곽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좀 알아봤고요. 자, 어디서 신청하나요? 네,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고용센터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구조를 아셔야 돼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용노동부 본부는 세종시에 있어요. 장관님 계시는. 이 장관님 서울 잘 안 오시죠? 세종시에 계세요. 고용노동부는 세종시에 있고 지방마다 노동청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이 노동청에서 하는 일이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조사해요. 그러니까 약간 경찰처럼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체불임금 못 받았어요. 그리고 딱 진정하잖아요. 노동청에 진정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한테 전화하죠. 임금 체불됐다고 신고 들어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며칠까지 주겠습니다. 그럼 둘이 합의하시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조사를 해줍니다. 경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노동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지도 점검도 나갑니다. 노사관계 지도도 해요. 자, 이제 고용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또 노동청 말고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 관련 업무, 특히 취업 성공 패키지도 고용센터에서 해요. 그래서 고용센터가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또 있네요. 근로복지공단은 뭐고 고용센터는 뭐야? 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수증 집으로 저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영수증 날라오는 데가 근로복지공단 찍혀 있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산재를 승인해주는 처리를 해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기서 나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희한하죠.
고용지원금은 다 고용센터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기서 주네. 네. 그다음에 표준 산업분류 코드 변경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업종 코드 변경하면 된다 그랬죠. 업종 코드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고 고용 그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분쟁을 조정하는 거죠. 부당해고 관련 업무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죠?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까지 설명했던 지원금은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까요? 네, 고용센터. 고용센터로 가셔라. 저기 세종시에다 전화 걸지 마시고 네, 장관님 바쁘시니까 고용센터에다가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 시간이 거의 끝났죠. 네, 정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거 이제 1대1 무료 컨설팅을 할 건데 룰렛을 돌릴까요? 퀴즈를 낼까요? 여러분들의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룰렛을 돌릴까요? 퀴즈 문제를 낼까요? 룰렛? 퀴즈? 정확히 반반으로 퀴즈가 많네요. 퀴즈가 많다. 퀴즈가 많다. 그럼 퀴즈로 할게요. 채팅창에 바바박 치실 준비하세요.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퀴즈. 퀴즈를 무슨 문제를 낼까요? 자, 퀴즈. 네. 퀴즈 내겠습니다. 38세 된 38세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38세 된 직원이. 그랬더니 뭐 나이가 많네. 뭐 지난 회사에서는 왜 잘렸네. 막 이러면서 막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입사를 하면 이 회사에도 지원금이 나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면접을 본 거예요. 아니 벌써 써주신 사람은 뭐예요? 벌써 답이 나왔어. 크림아범님. 크림아범님 1등. 네. 고용촉진지원금이죠. 뭐야? 아니 문제를 내고 있는데 도중에 답을 써버리면 어떡해요? 네,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크림마법님 이따가 단톡방에 저한테 나중에 채널톡으로 연락 주세요. 채널톡 아시죠? 네, 채널톡 저기 공지사항에 해놨으니까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채널톡으로 저한테 톡 주세요. 그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무효예요. 아우 참 억울해 죽겠네. 제가 근데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봐요. 한 번 더 낼까? 아니 룰렛도 한 번 돌릴게요. 그럼 룰렛. 제가 보너스로 룰렛 1대1 코칭을 3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자, 룰렛. 1대1 코칭 어떤 식으로 해주냐고요? 여기 1대1 코칭 받으신 분 1대1 코칭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제가? 여기에 1대1 코칭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네. 그냥 뭐 그 유료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책자금, 고용지원금
정책자금, 고용지원금 아니면 뭐 재무제표 수정, 재무관리, 노무관리 뭐 다. 예. 기업 경영에 관련된 거 뭐 뭐든지 다 해드려요. 자, 룰렛 돌리겠습니다. 짠짜란. 응, 응, 오, 최계순 대표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박. 축하드려요. 네. 이게 쫄깃하네요. 끝에 가가지고 백수영 대표님 되는 줄 알았더니 싹 넘어가네 끝에. 와, 네, 쪼는 맛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죠. 세 분은 이따가 채널톡으로 연락 주세요. 1대1 코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 식구들한테 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기 들어갈게요.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생각이 있다. 고용 창출 장려금입니다. 네, 그죠? 새로 고용한다 그랬어요. 창출. 연장 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 함께하기예요. 국내 복귀 기업이다. 국내 복귀 기업 고용지원금 신청하시면 돼요.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신청하시면 돼요.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에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 촉진 장려금. 네.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퀴즈에 나왔던 그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을 고용해서 얘를 오래 붙잡아 놓고 싶다.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네. 2페이지 갑니다. 이거 아까 3페이지였죠, 총.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고용 안정 장려금이죠. 고용 안정 장려금 밑에는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게요. 고용 안정 장려금 밑에는 네, 출산 육아기 지원금, 육아휴직, 산전휴가, 산후휴가 이것도 역시 출산 육아기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네, 워라벨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네,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네, 오탄 아니네요. 워라벨 일자리 지원금. 그다음에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네. 취업 규칙에서 정년 60세를 폐기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상세적으로 아시겠지만. 자, 세 번째 페이지. 자,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카테고리예요. 고용 유지 지원금 카테고리에는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 기업 사정이 어려워서 수당을 못 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 휴업 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 환경 개선 장려금. 혀가 꼬이네.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네.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자금 융자.
그다음에 일자리를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 그다음에 재택근무 원활을 하기 위해서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줌 프로그램이 될까요? 원격 프로그램 국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그 구매비 주거든요. 이거는 지원금이. 근데 줌은 우리나라 프로그램 아니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원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일반 원격 프로그램 국산은 다 지원비 나옵니다. 예. 공지사항 전에 Q&A 가겠습니다. Q&A. 우와, 질문 엄청 많네. 아니, 언제 질문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 Q&A만 1시간 걸리겠는데? 자, Q&A 봅시다. 열정셀리님, 법인은 업종이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아,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이 있다고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네. 사업자 등록증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업종이. 그다음에 법인 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거기 다 업종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해당하는 코드껏 넣으시라고요, 그냥. 신고하실 때. 하나만 신고하실 수 있어요. 고용지원금 나오는 코드 하나만. 정책 자금 받을 때는 혁신성장 유망업종, 혁신성장업종으로 코드 변경. 고용지원금 받으실 때는 성장 유망업종으로 코드 변경.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질문. 열정셀리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이 4대 보험 아니고 그냥 시급 알바로 했는데 그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해당 없겠죠? 네, 해당 없어요. 서초구는 서초시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서초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서초센터, 서울 서초센터 신고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알바 주당 15시간씩 2명 쓰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안 했어요. 아니, 어쩌시려고 고용보험을 안 하세요? 큰일 나는데. 네, 고용보험 하시고 이 친구들 저거 혹시 디지털 관련된 일이면 디지털 일경험으로 뽑으시고 그럼 지원금 나오잖아요. 88만 원. 15시간씩 2명 쓰고 계시니까 15시간 넘으면 4대 보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당 15시간씩 2명 쓰고 있는 그분들 고용보험을 해주시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린 그 해당되는 그 비정규직도 나오는 디지털 청년 그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님 특성화고 출신 취업 장학금 300만 원을 받은 후 청년 내일 채용 공지에 들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소진되어 내년으로 넘어가면 올해 3월 입사라 대상이 안 될 텐데 방법 없습니다. 네. 그 친구 그냥 내보내시고 딴 직원 뽑으세요. 청년 내일 채용 공지 해주시려면. 예, 입사 후 6개월인가 이내 신청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받으신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깝네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늘 마감이 빨리 됩니다. 그다음에 청년 디지털 지원은 내일 채용 공제랑 중복 지원 되나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중복 지원 되는데요. 청년 디지털 지원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님 10월 10일 입사 후 4대 보험 다 가입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학원을 다녀서
알바로 바뀌었어요. 그럼 워라밸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미주님 마이크 키시고. 미주님, 네, 네, 워라밸 지원이 가능하려면 네. 근로계약서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바꾸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 안 바꿨어요. 네, 그럼 지원이 됩니다. 네. 네, 근로계약서 안 바꾸셨죠? 네네. 네, 그럼 지원됩니다. 시청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희망경제님. 5인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보조금 지원 대상에 맞는 업종 코드를 맞출 때 업종 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업태를 바꾸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바꾸는 겁니다. 세무서 코드가 아니고. 국세청 코드는 6자리고요. 표준 산업 분류 코드는 5자리거든요. 요 5자리 코드를 바꾸는 건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바꾸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종 코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신청해야 되고 그 별도로 신청하는 양식지를 제가 드렸죠? 예전에. 요번에 또 드릴게요. 예. 그 작성하셔서 팩스 보내시면 돼요. 팩스 번호는 물어봐야 돼요. 예.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시고 업종 코드 변경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전화 거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질문이 희망경제님 또 질문 주셨네요. 대표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네, 청년 창업이네요. 올해 4대 보험 정규직 직원은 2명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업종은 부동산 공경매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슷한 업종으로도 고용 창출 장려금 및 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부동산 업종은 정책 자금 및 고용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공경매 컨설팅이면 혹시 뭐 IT 혹시 하시면 아니면 경영 컨설팅으로 바꾸세요. 부동산 공경매 컨설팅 말고 경영 컨설팅을 넣어서 경영 컨설팅으로 신청하세요. 경영 컨설팅도 성장 유망 업종입니다. 네. 꿀팁 나왔네. 네. 경영 컨설팅으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책 자금에서 청년 창업 자금 받을 수 있고 직원 2명 중에 1명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물론 입사 후 9개월이 넘지 않으셔야 돼요.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성장 유망 업종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면 중진공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특허나 기술력이 있으시면 기술보증기금 기보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매출이 아주 좋으시면 신보를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소진공 이런 데 가셔도 되고 하실 때 많네요. 네. 그다음 갤럭시 S9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 대상 고용을 할 수 있나요? 자영업으로 수입이 뚝 끊겼다거나 이게 무슨 소리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도 4대 보험 등록을 해서 직원이 될 수 있냐고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9님 마이크 켜고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갤럭시 S9님 하여간 네. 그다음 열정셀리님 저것도 고용지원 받을 수 있는가 해서요. 코드가 맞는지. 고용지원금 나오는 코드 하나만 신고 어디다 신고해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생 알바 주당 15시간도 청년 일경험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네, 됩니다.
지원 근데 그 직원이 IT 업종에 일을 해야 돼요. IT 업종이 아닌데 청년 하면 잘리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은 안 돼요. 새로 고용하셔야 돼요. 그 지금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된다고 해서 신고하면 안 나옵니다. 먼저 고용 그 주관 기관에 연락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뽑으셔야 돼요. 디지털 일자리는. 디지털 청년은 허가를 받고 뽑으셔야 지원금 나와요. 먼저 뽑아 놓고 해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네. 근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먼저 뽑은 다음에 6개월 지나서 그냥 신청하면 줘요. 네, 다르죠. 예. 그 하나는 허가제고 하나는 그냥 신고제예요. 부동산 업종이 아닌 다른 경영 컨설팅은 가능하나요? 네, 경영 컨설팅은 됩니다. 코드가 달라요, 아예 경영 컨설팅은. 일반 경영 컨설팅으로 유망 업종으로 코드만 변경하려면 변경 시 입증 추가 제출 서류도 있나요? 원칙은 실사를 나옵니다. 원칙은 실사를 나오는데 원칙은 실사를 나오고 재무제표도 내야 되고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안 보더라고요. 비대면이라고. 네. 보통 빠르면은 3일, 길게는 2주 안에 바꿔줍니다. 일단 신청해 보세요. 빠꾸 맞더라도 신청해 보세요. 일단 빠꾸 맞으면 그때 또 다른 수단을 또 생각하면 되니까. 희망경제님, 네, 그러게 일단 신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센틱 아트님, 제가 도와드리는 카페 사장님이 대표로 빵 제조업 29살 여사장이고 법인으로 주주는 2명인데 고용지원금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빵 제조업이면 정책자금 되고요. 주주 2명인데 이 여사장님이 최대 주주시죠? 네.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센틱 아트님. 이 여사장님이 최대 주주 맞으세요? 어? 답이 없네. 네, 뭐 하여간 네. 됩니다. 네. 그리고 그 2명의 직원이 입사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입사일과 올해 입사일을 비교했을 때 1명이 늘어나야 돼요. 작년에는 1명이었고 올해 2명이다. 그러면 그 늘어난 직원은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입사 후 9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6개월하고 9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돼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네. 되게 치사하죠. 네. 그게 재작년에는 소급해서 다 줬거든요. 2년치 소급해서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예산이 뻑뻑해지니까 지금은 되게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열정셀리님, 근로복지공단은 업종 코드 별도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고용 창출 지원금을 받으려면 업종 코드를 뭘로 해야 되나요? 성장 유망 업종으로 하라니까요. 네. 현재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새로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고용지원금은 나옵니다. 열정셀리님, 좀 아까 임성욱님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열정셀리님, 알바 주당 15시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대보험 넣어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허가 받고 뽑으셔야 돼요. 지금 있는 직원들은 안 돼요. 네. 그다음 미주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계약직도 지원 가능한 거죠?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계약직이 되는데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정규직만 해줍니다. 그다음에 오센틱 아트님, 부모가 빵 제조를 하시고 법인은 여사장으로 되어 있는 가족 사업을 하는데 힘들어해서 직원을 뽑으려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직원이 IT 일을 한다면 아니면은 IT 일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런 직원을 뽑으시면 되죠. IT로 빵 제조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 일은 안 되겠지만 IT 관련 일, 뭐 매장을 뭐 SNS에 홍보하고 뭐 블로그를 관리하고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주고 뭐 그런 직원이 있으면 뽑으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지역 그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TO가 있는지, TO가 있으면 우리 할당해줄 수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희망경제님, 업종 변경은 근로복지공단 홈피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팩스로 보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안 받습니다. 요즘에 관공서 출입 금지죠. 오프라인 면담 안 받습니다. 그냥 팩스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홍동규님, 1인 사업장일 경우는 기준 인원 1명을 먼저 등록하고 뒤에 들어오는 직원이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추가 고용일 때, 고용 창출 장려금일 때는 그래요. 네. 고용 안정 장려금은 뭐 해당 없어요. 그냥 직원 등록도 있으면 되고, 고용 창출 장려금이면 기존에 직원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들어오는 애가 받는 거예요. 저는 채팅창이 왜 이렇게 작냐고요? 늘리시면 되는데. 네. Q&A가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Q&A를 30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기 뭐지? 후기 써주시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써주시고 후기 링크 주시면 오늘 자료를 드릴 건데, 오늘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가 있었죠. 여기 제가 지금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폴더에서 보시다시피. 네. 요거를 이제 강의안 만들어서 요 파일들이랑 같이 드릴 거예요. 저 압축해서 zip 파일로 압축해서. 파일 되게 많죠. 요것만 있으면 그냥 돼요. 그냥 써서 내시면 되니까. 서식 서류가 23가지가 있고요. 그죠? 서식 서류가 23가지가 있고, 취업 성공 패키지 매뉴얼도 있고, 여기 일가정 양립 그 엑셀로 신고하거든요. 그 시차 출퇴근제. 요거 엑셀로 신고하는 양식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네. 네. 그래서 후기를 잘 써주세요. 그러면 이 양식 몽땅 다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 들어가세요. 조심해 들어가세요. 끝까지 남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 초과네요 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